자, 그래서 뭐 오늘 전체적으로 뭐 시장도 어수선하니까 어렵다고 표현하지 않을게요. 뭘 어려워? 삼성전자 시초가 공방이고 주간 단위의 갭상승에 폭등 나와 있고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로 설명을 해드리면 적산병이 뜨면 뭐 엄청난 시세가 나올 것처럼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적산병은 추세 강화 부분에 있어서 신뢰도가 별이 두 개예요. 캔들은 이제 별 한 개, 두 개, 세 개짜리로 나누는데 신뢰도가 별 세 개짜리는 이제 7가지 패턴뿐이 없고 거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해서 쓰는 거는 제가 4대 천왕 캔들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우산형, 망치형과 교수형의 기준에 우산형, 그다음에 상승장악 확인형, 상승장악형, 상승장악 확인형, 그리고 짝짓기 기준에 하락장악형, 하락장악 확인형, 샛별형, 섭별형, 그리고 상승잉태 확인형, 하락잉태 확인형. 뭐 요 정도 수준이에요. 나머지 적산병에는 별이 두 개뿐이 안 돼. 신뢰도가 제한적이에요. 거기에 캔들의 크기가 하나, 둘, 세 번 이렇게 올라갈 때 캔들의 크기가 계속 확장돼야 되는데, 근데 캔들의 크기가 작아지면은 힘이 없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꺾여질 수도 있어요. 적산병이 떴다고 계속 가면 무슨 뭐 몇백 프로, 몇천 프로 그냥 계속 날아가게? 그게 아니라 저기서 꺾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꺾이려면은 그 전제 조건이 캔들의 크기가 작아졌다. 첫 번째. 그리고 거래가 둔화돼 있어야죠. 거래는 터져 있잖아. 거래 대금은요 더 터져 있지. 거래 대금 더 터져 있지. 거래 대금이 둔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래 대금 더 터져 있죠. 마감 때까지 더 터져서 더 수반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추세의 반전으로 인식할 이유가 없다. 거기에 수급이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들어와 있잖아요. 수급이 들어오면서 작년에도 시장 대비 강세를 띈 거고, 지금까지의 누적 상승률이 작년 3월 이후에 43%예요. 그리고 작년 3월 이후만 볼까요? 뭐 작년 1월부터 보면은 55%예요. 시장 대비해서 뭐 월등하게 허벌나게 올라와 있는 거지. 그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그게. 예?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쫓아다니고 대박 내고 싶고 근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차 전지보다 월등히 더 많이 올라와 있죠. 에코프로 BM처럼 비이성적인 애들 빼고는 포스코 그룹주들 다 이제 조정받아서 이 수익률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포스코 홀딩스, 뭐 포스코 퓨처엠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하이닉스 수익률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 주봉으로 이제 종목 하나하나 다 뭐 주력주든 또 우리 변동성 종목이든 볼 텐데 전혀 뭐 문제될 위치는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적산병의 추세 강화인데 무조건 추세 강화가 아니라 거래가 수반돼 있고 수급이 강화돼 있기 때문에 저 앞전 고점을 넘길 때 그 수급 범위도 월등하고 지금 뭐 올해 들어서도 외국인 순매수 1위, 작년 이후에 외국인 순매수 역시 1위, 외국인 기관 순매수 쌍끌이 1위는 하이닉스와 현대차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 어때요? 주봉의 기준에 문제 있어요? 주봉 문제 있나요? 문제가 되냐고. 정점에 달해서 이거 여기서부터 조정받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이에요 이게? 전혀 아니죠. 뭐 추세 강화의 지속이야. 상승장악 확인형 뜨고 나서 쉬어가는데 도지야. 위로도 움직였고 밑으로도 움직였는데 딱 유지돼 있어. 종가 부분만 이왕이면은 조금 돌려놔주면 이제 갭이 살아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끝나도 돼요. 왜 다음 주 월요일 날 과하게 눌러놨으니까 갭 상승 이후의 흐름으로 나올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주가 수급 들어오면서의 흐름이고 실적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돼 있고. 지난해 10월 말 대비해서 컨센서스가 50% 이상 상향돼 있고.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말 대비해서 11월 초 저점 대비 57% 실적 전망치 개선된 거 수준만큼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적 전망치는 더 개선되겠느냐? 오늘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보다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안 밀리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우리나라의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 2위를 하이닉스하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130조가 넘어요. 근데 현대차는요. 순이익 현재 작년 올해 순이익 12조를 내는 애요. 근데 무슨 개뿔 48조? PR이 4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흐름이 어딨어.
윈메이드가 지금 거래 프로그램이 조금 매도가 둔화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둔화되면서 살짝 돌리는데 눌려져 있을 때 프로그램 매도가 좀 급격히 둔화되면은 변동성을 한번 이용해 볼 수는 있겠는데요. 한번 뭐 다시 보시죠. 그러니까 현대차 주봉에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망청 배웠죠. 완벽한 망치죠. 거래가 실려 있진 않더라도 평상시 대비 1월 이전으로 따질 때 2월 이전으로 따질 때 거래를 했을 때 거래 안 실린 게 아니에요. OMA, 20MA 터져 있고 망치야. 강력해. 저걸 왜 못 사나? 응? 오늘 매수에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기술적으로 전혀 나쁘지 않아요. 남들이 아우 힘들어요. 뭐 장이 이렇게 힘들어요. 뭔 개뿔 무슨 장이 왜 힘들어? 어떤 종목이 힘들어?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자 10%, 하이닉스 45%, 현대차 25%에서 80%가 이 세 종목인데 저 세 종목의 흐름이 아주 못 떨어지는데 뭐가 힘들어? 기아도 마찬가지. 고점 대비해서 이제 20%씩 너무 크게 밀려 있는데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나서요. 시장 대비해서 뭐 2차 전지 개뿔? 기아의 1월 이후에 상승률이 상승을 초월하죠. 1월 이후에 상승률이. 결론적으로 주도력을 가지고 있고 2차 전지처럼 뭐 과하게 미끄러지고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지금 고점까지가 얘도 더블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시장에서 주도력을 가지고 온 거는 SK하이닉스 100% 이상, 기아 100% 이상 그 수익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2차 전지는 몇몇 종목에서 오버슈팅이 나왔었던 것뿐이지 결국은 업황이 긍정적이지 못하고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애들이 지금까지의 흐름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LG화학 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아쉽지만 LG화학 같은 경우에 어찌됐건 5%로 비중을 줄여놓은 상태의 흐름이고 완전히 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영업이익이 우리나라의 5위예요.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뭐 10위권 밖으로 흔들려 버리는. 어찌됐건 이 5%로 비중 조절을 잘해놓은 거고요. 그다음 KB금융 비중 5%죠. 배당락까지 감안하면 배당락이 커요. KB금융은 배당이 크니까. 배당락 감안해서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뭐 훌륭하죠. 누적수급 그리고 얘를 무슨 저 PBR 종목으로 봐. 그 저 PBR 때문에 그 명분으로 시세가 좀 세게 나왔던 거고 그 명분과 함께 수급이 굉장히 센 거지. 아니, 얘를 무슨 저 PBR 종목으로 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고금리 시대 실적주, 실적 개선주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요 기준에서 일단은 한국전력의 기준까지도 지금 이제 총선 앞두고 정책적인 부분 저 PBR이라는 시장을 견인하기 위한 그러니까 막말로 그 정부의 금융 정책을 이렇게 고온하는 분이 계시면 그 다 잘라버리고 윤정도 모셔다가 써야 된다니까. 무슨 저 PBR을 얘기하고 앉아있어 지금 글로벌 시장에 IT가 성장주가 또 비트코인 위험 자산들이 날아가고 있는 그런 고금리 시대에 지표가 좋아서 고금리를 유지하고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 속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저 PBR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전력 저 PBR 바닥일 때가 0.24배예요. 지금 0.48배인가? 주가 좀 밀려 내려와서 좀 밀렸으려나?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한국전력의 기준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얘가 다시 0.39배네 0.24배까지 내려가도 이상할 것도 없어요. PBR이. 그러니까 주가 박살나도 이상할 게 없어. 그런데 지금은 박살나면은 안 된다. 박살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박살날 수가 없다라는 기준은 정책 하나 바뀐 거에 따라서 실적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그냥 흑자. 기업 정기요금 올리는 거죠,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한국전력의 기준에 개인들 일반 가정 정기요금 올렸다고 실적이 이렇게 흑자가 이렇게 전환됩니까? 한 방에 전환되죠. 그러니까 한 방에 들어오는 거야. 무슨 저 PBR 주로 들어와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주사들이 변동 탄력 받았던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이제 이렇게까지 고점 대비 미끄러졌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번 달 그럼 피해 갑시다 해서 10% 비중에서 5%로 줄여드렸는데 다시금 비중 확대할 수 있어요. 수급 개선되는 것만 확인되면. 실적이 그냥 정책에 의해서 그냥 바뀐 거니까 바뀔 수 있느냐 계속 바뀔 수 있다니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 정기요금 하나 올린 거 하나 가지고도 흑자 전환이 되니까 월등하게. 그래서 저게 2만 원에서부터 6만 원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날아간 거예요. 응? 이때가 PBR이 0.18배까지인가 밀렸을 거야 아마. 응? 이번이 0.18배, 0.24배. 하여간 모르겠다. 0.24배도 형성돼요. 근데 무슨 저 PBR을 따지고 있어 지금 장에. 장이 곤두박질 칠 때, 장이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해 줄 정도로 지표가 악화되면 금리를 인하한단 말이에요. 지표가 악화되면. 그러면 시장 무조건 정점을 찍고 곤두박질 칩니다. 그랬을 때에 자산 가치가 뛰어난 쪽의 종목군들은 주가 조정이 제한적이죠. 그래서 저 PBR 종목을 그때 보는 거지. 지금처럼 글로벌 시장이 미친 듯이 날아가는 이 고금리 고성장 시대에 무슨 저 PBR을 얘기하고 있고 미국에서 연준의 말은 바뀐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금리 인하 안 한다는데 왜 헛소리들이야. 많이 한다라고 예측하는 범위가 그나마도 뭐 올해 3차례 인하할 수도 있다. 근데 올해 한 차례도 인하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 전부터 그 뉘앙스는 줬어. 파월 의장부터 해서 아니 지표가 뭐 부정적이어야 인하를 하지. 그래서 결론은 고금리 시대가 유지가 될 거고 미국 쪽에서도 뭐 아니 금리는 안 한다 그래가지고 뭔 소리예요? 금리는 안 한다 그래가지고 반도체 종목이 조정 얼마나 조정받았는데 뭐 얼마나 아니 미친 듯이 폭등 나오고 그러면 폭등 나온 만큼 한 방에 나락으로 가는 흐름까지 연출이 돼야죠. 뭐 얼마나 조정받았는지 봐볼까요? 거기다가 아니, 테슬라는 왜 안 빠져 성장주인데? 테슬라는 왜 안 빠져? 아니 지금 주봉월봉으로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정점에 달한 위치예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의 조정폭이 1000불 수준에서 좀 미끄러진 건 있어. 저 윗꼬리 달린 게 불편해? 오늘 야간에 미국장에서 돌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엔비디아 이 정도의 흐름이 불편해요? 올해만 100% 올라서 100% 올라온 기준에서 이제 조금 코딱지만큼 눌린 흐름인데 그게 그렇게 불편하실 수 있나? 농담이 아니라 안 불편할 것 같은데. 저게 어떻게 조정입니까? 조정이다라고 하는 거는 테슬라의 조정이 조정인 거지. 시가총액 순위 10위 안에도 없어요. 근데 2차 전지를 지금까지 가져간다라는 억지를 쓰는 박순혁 같은 애들 그걸 추종하는 분들이 문제인 거지. 얘는 시가총액 10위 안에도 없어. 이제 정책이 끝났기 때문에. 뭘 어렵게 그렇게 따져. 이게 조정이라는 거야, 이게. 전혀 문제 없죠.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 문제 있어요? 한미반도체 문제 있나? 수급이 문제 있어요? 4거래일 동안 매도했는데 오늘은 그나마 좀 사고 있죠. 손바뀜이 있을 거예요. 사고 있지만 주가 밀려 있는 거는 뭐 매도하는 쪽도 분명히 있으니까 밀려 있겠죠. 근데 윗골이 달렸어요. 저거는 별이 몇 개야? 2개야. 별 3개짜리에 추세 반전, 하락 반전의 캔들 패턴 신호가 아니고 별 2개야. 거기에 또 한 가지는요. 저 주봉의 흐름, 월봉의 흐름이 저 위치에서 오버슈팅 나온 앞주의 그 캔들의 몸통을 뭐 3분의 1, 2분의 1 훼손시키고 있나?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주력은 5% 계속 유지인 거고. 변동성 매매 5%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손절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기준에서는 뭐 손절까지 우려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솔직히 생각이 들 정도에. 그다음 나머지 이제 종목 다 압축해 놨는데 압축한 종목에 이제 방산주의 기준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압축합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현대 로템 같은 경우 이번 주에 이제 다시 매수 사인을 드렸잖아요. 지난주 뭐 이번 주 오케이.
그랬을 때 지금의 위치가 그렇게 엄청난 뭐 손실이 확장돼 있거나 문제가 될 어, 위치는 일단 아니죠. 현대로템의 기준에. LIG 이 넥스원이 사실은 최고점까지도 따라붙었으니까 굉장히 강한 변동성의 확장이어서 마지막 자락에 이제 편입되신 분들이 손실 범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뭐 오늘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방산적인 내용 부분이 아니라 지금의 변동성 변동률의 흐름은 인적 분할이잖아요. 어찌 됐건 다 합산해서 방산 쪽 한번 정리하시죠의 기준인 거예요. 정리 한번 하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봉상의 캔들의 문제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인적 분할이 악재인가요? 그 38년 주식하면서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이 악재라는 소리는 처음 들어봐. 뭐 호재라는 얘기는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하는데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고. 다만 이제 인적 분할은 이제 시가총액의 가벼움, 착시 현상이 나타나니까 변동률의 확장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지금 오늘의 기준은 예를 들어서 나는 거래 정지가 이제 일정 거래 정지가 되고 또 분할이 되면 또 매니저들 입장에서 머리 그 해석에 대한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별의별. 그래서 이제 뭐 나는 인적 분할 귀찮아. 펀더멘털이 훼손되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좋은 기준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배구조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여간에 그 부분이 아유 나는 귀찮아 정리할 거야 하는 물량이 뭐 출회된다 해도 지금의 그 추이 강도를 봤을 때는 그런 물량이 더 나올 가능성도 제한적이어 보이고 누적 수급 범위에 뭐 크게 막히는 것도 없을 것 같고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흐름이 연출될 그 흐름도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하나그룹에서 이제 육상 플랜트하고 해상 플랜트인가요? 하나오션 쪽이 어제 조정받은 게 그런 내용 가지고 이제 보고서에서 좀 부정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런 부정적인 해석 때문에 하나그룹 전체 이제 구조조정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이제 뭐 부정적인 해석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뭐 문제가 될 만큼의 내용 범위로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금의 일단 기술적인 부분은 전혀 문제 없다는 거죠.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제가 뭐 언제 한번 저평가라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방산 쪽의 종목이 저평가인 종목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힘입어서 이제 실적 개선이 나와 있고 그리고 누적적인 이제 수급 범위가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명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거래도 수반되면서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시가총액 10조 넘기고 13조까지 올라온 그런 종목에 강력한 매수 기조도 설정을 해서 누적적인 수익을 뭐 어마어마하게 갖고 온 거죠 사실. 뭐 올해 변동률만 해도 76%입니다. 그 정도 변동률의 꼬리가 저 정도 수준 무너진 흐름이 아니라 이슈에 대한 변동성의 확장. 그게 윗방향이면 좋을 뻔했는데 윗방향으로도 한번 나와서 사상체대 고점 내줬고 그리고 나서의 눌림폭인데 뭐 크게 왜. 그래서 방산 쪽 이쪽 압축. 기술적으로는 아무리 뒤져봐도 문제는 없다. 다만 이제 HLB 같은 경우는 10조 이상짜리 한미반도체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LB 이렇게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뭐라 그랬어요? 초대량 거래가 터지고 정점의 인식이 잡히는 흐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거래대금이 둔화되면서의 흐름이 연출되는 경우도 있다 했죠. 거래대금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케이스. 근데 지금 이제 HLB가 그런 케이스에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에서 차익 실현 잘했고 마지막 물량에 대해서 뭐 손절 기준도 잘 잡았고 지금 뭐 낙폭과대로 얘가 무슨 낙폭과대야. 우리가 처음 들여다본 게 1월 이후에 4만 원, 5만 원, 6만 원, 7만 원, 8만 원까지 들어가서 저 슈팅 나올 때마다 큰 수익 냈고 고점에서 차익 실현 잘했고 마지막 물량 손절 끝냈고 그 다음에 매수사인 나갈 일이 없었고 수요일 날 꼬리 달고 돌릴 때 저거 놓쳤네. 그럼 변동성 매매에 간단히 들어가는 거지. 뭐 주력의 기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결론은. 그래서 얘는 이제 관망인 거고 그다음에 SDI가 고평가는 아니에요. 고평가는 아닌데 그렇다고 뭐 저평가로 뭐 들어가기에는 불편한 거고 누적 수급도 사실 불편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거래를 빵 실으면서 돌렸기 때문에
얘를 이제 그 바닥권에서 변곡일이 형성되고 주가 추이 추세가 돌려졌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 고점 찍고 밀려 내려오는 과정에 거래가 둔화됐어요. 급격히. 그러니까 오늘 기준은 일단은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경우를 옮기긴 했는데 다음 주에도 거래가 둔화되고 저 석배령 기준의 흐름, 변형 석배령이죠. 가장 중요한 게 캔들상으로 요 기준에 갭이 있어야 된다가 석배령의 기준이에요. 누군가가 다 약속했던 부분. 근데 갭이 없죠. 여러분들 시각으로 보실 때 갭이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갭이 있죠. 1.16% 갭 상승 이후에 음봉이었기 때문에 갭이 메꿔진 거예요. 그래서 뭐 변형으로 보고 석배령의 기준으로 보고 기계적으로 따진다면 기술적으로 따진다면 45만 원 이탈되는 범위가 정리 구간이에요. 사실은. 근데 전체 시장의 영향력이 일부 이제 형성돼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 전체 시장의 영향 부분이 월요일이면 저는 해소될 거로 보는데 뭐 저하고는 이제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시장이. 그러니까 어쨌든 거래를 수반하고 저 기준을 되돌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얘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변동성 매매 우위를 형성하고 이제 들여다보는 쪽의 기준을 설정 잡아야죠. 그다음 범위가 이제 IT 이제 소부장 쪽이 되죠. 뭐 기아가 받고 방산세 종목 하나로 압축했고 그다음에 전고체 쪽의 기준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약간의 삼성 SJ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압축했고 그다음에 이제 IT의 우선순위에서는 사실 기존의 기준에 HPSP 30%나 조정받았어요. 일단은 여기서는 뭐 정리가 되면 투매죠. 수급이 굉장히 많이 꼬였는데 먼저 번에 이제 그 케빈 선생님께서 보고서 올려주셨을 때 기준 그러니까 업황 개선의 흐름이 더디다라는 보고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뭐 그때부터가 됐던 그 이유가 됐던 수급이 굉장히 꼬여졌고 과하게 미끄러져 있고 최근에 수급 개선 폭과 함께 좀 돌리는 흐름이 있어서 하방 잡고 돌린다에 매수 신호를 잡아드렸었는데 굉장히 많이 깨졌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변동성 기준에 IT 종목 많이 접근을 했는데 그 중에 HPSP 그다음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랬죠. 일단 유지, 유지 좀 과하지만 여기서는 고점 대비 하락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투매다. 정리를 하더라도 그럼 돌릴 때 고민을 해보겠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거래가 굉장히 많이들 축소돼 있는 거죠. 주성 엔지니어링 뭐 HPSP도.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 쪽의 경우는 일단 누적 수급이 훼손되지는 않고 있어요. 작년 7월 이후에 유입된 누적 수급 자체가 지금 한 20% 되나요? 굉장히 많아요, 하여간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뭐 7월 1일 이후로 7월 3일 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누적적인 수급이 20%까지는 안 되겠구나. 그래도 850만 주면 4,800만 주짜리니까 거의 뭐 18% 정도 되죠. 굉장한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외국인 그리고 대주주의 지분은 지금 58%, 59% 향해서 가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59% 향해서. 하이닉스도 외국인과 그 대주주 지분 50이란다 89%.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도 지금 87, 88, 89% 향해서 가고 있죠. 둘 다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만 89%. 그럼 거기에 기관 지분 빼고 개인 지분 빼면 유통 물량이 없어. 그러니까 하이닉스 외국인기관 쌍끌이 5%,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 5%이 정도의 수급에서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오는 거고 강력한 매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우리가 갖고 있고 쥐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18%의 매집이 그걸 포함해서 외국인 지분 12%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요 주주 41% 수준이고. 그래서 그런 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똑같은 10조짜리여도 한미반도체 62.61%의 대주주 지분 거기에 외국기관 쌍끌이 13% 매수 대단한 거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2.74%의 외국인 35.31% 기준의 추가적인 수급, 긍정적 수급. 그에 반해서 이제 HLB 지금 없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매매했잖아요. HLB 대주주 지분 갭을 10.5. 그게 뭔 의미가 있어 그게. 그래서
외국 기관 수급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반도체 소부장에서도 그런 해석들을 해드리는 거예요. 주성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안 갖고 있지만 이오테크닉스나 IRS인가요? ISR인가 뭐죠 그거? 영문체 이게 ISC 수급 매우 좋아요. 매우 좋은데 뭐 ISC도 외국인 지분 뭐 10%에 대주 지분 59% 굉장히 뭐 수급 긍정적으로 유입되고 다 좋은데 그러니까 HLB의 단기 성향 6% 들어온 외국인들 단기 성향이죠. 그걸 빠르게 이제 진행되는 거하고 이런 ISC 또 이오테크닉스 또 뭐 예를 들면 성우하이텍 이런 1조 미만으로 미끄러져 있지만은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은 단기 변동성 매매의 흐름보다도 아무래도 누적적인 그 자금 집행, 업황이 좋아질 거야 뭐 이런 자금 집행이 좀 더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준에서 해석을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이제 매수가 강화돼 있다고 해서 이런 슈팅이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사실은 매집이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슈팅 한 번씩 이렇게 제대로 나와주잖아요. 이 저점 대비 한번 과하게 미끄러진 이후에 27,000원 수준에서 4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뭐 쫙 당겨주긴 했는데 그때 수급도 들어왔고 그 다음엔 거의 뭐 행보 수준. 뭐 맹신하거나 매집이 끝내준다 이런 해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 업황에 대한 해석과 뭐 누적적인 수급 범위와 여러 가지 병행해서 나쁘지 않다.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수 베타시스 제주 반도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수 베타시스는 좀 수급이 단계적으로 조금 꼬였어요. 조금 꼬였을 뿐이지 문제될 만큼 꼬여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수 베타시스도 일단은 유지하고 대처를 하겠다.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린 폭이 14%예요. 최근에 그 수급 나와 있는 거 감안한다면 그렇게까지 버거운 수급 변화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가도 그렇게까지 버겁게 밀끌어져 내려와 있지는 않아요. 시장 뭐 변동률 대비해서는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렸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제주반도체도 욕을 많이 먹는 종목이죠 사실은. 아니 무슨 뭐 밑도 끝도 없이 당겨놨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긴 하지만 메타방 뭐 비중이 높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온 그런 부분에 단기 성향의 매매를 보려고 들어온 건데요. 근데 지금 뭐 사실상 그 바닥 대비해서 시가총액 1,500억짜리를 지금 이렇게까지 당겨놓은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뭐 심할 때는 이런 애들 왜 안 잡아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처럼. 근데 지난주에 거래가 월등히 터졌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거래가 지금 굉장히 급격히 둔화돼 있는데 막연히 좋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다음 주에도 거래가 둔화되거나 그러면 막연히 볼 수도 없고 관심만 쭉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메타반이 형성되기 이전에 저 위에서 그러니까 1조 위에서 움직일 때 교육도 많이 해드렸고 했는데 지금은 지난주에 이제 거래가 터져서 들여다봤던 거고 뭐 수익도 일부 있었고 뭐 손실도 있었고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전체 시장의 흐름 감안했을 때는 그 가벼운 변동성 한번 더 보자는 거예요. 이번 주 거래가 좀 둔화돼 있더라도 다음 주 한번 보고 도저히 아니다 거래가 그럼 빠져나와야죠. 저 수급이 이 수급이 무조건적으로 매집이 됐다 이거 아니에요. 얘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주주 14%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 수급이. 다만 단기적인 수급이 좀 각도가 꺾여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실체가 또 JP모건이고 그러니까 뭐 공매 대차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이제 수급 논리를 한번 봐보자 요 정도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뭐 안타깝지만 지금 자락에서 정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그 전략은 차분차분하게 제대로 다시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대덕전자 그리고 동진세미캠 정도 대덕전자도 단기 수급이 일부 들어오면서 변동성 확장이었지만 결국은 그 수급도 일부 나갔고 거래 터지면서 이제 첫 번째 거래가 터졌습니다. 슈팅 한번 보시죠 했는데 뭐 시장 영향이든 뭐든 수급도 꼬여졌었고 눌려졌었어요. 거래도 둔화돼 있고 그래서 일단 여기도 이제 정리할 가능성은 높아요. 높은데 얘도 지금 손실이 좀 있는 건가요? 제한적일 것 같은데 지난 4월 1일 날 종가가 27,000원이었기 때문에 손실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 어찌됐건 저 꼬리 감싸 안고 돌릴 가능성이 있다. 주간 단위에서 지금 첫 번째 거래 터진 이후의 흐름이니까 보자라는 거죠. 그럼 동진세미캠도 신고가를 찍고 눌린 폭인데
수급 일부 들어와 있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거래 한번 더 터지기를 한번 보고 이슈 내용이야 이제 뭐 주가 올라오면은 뭐 얘가요고 뭐 내가요고 뭐 어? 반도체 또 IT 소부장 쪽에 뭐 사연 없는 애들이 어딨어. 다 갖다 붙이면 다 수혜주고 성장주지. 그렇게 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종목군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뭐 주력에서 이제 그 밖으로 빼낸 삼성전기 여전히 강합니다. PCB 업체에 대해서 재차 부각돼 있고 근데 1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빠방하게 터져줄 때 다시 주려고 늘지에 대한 고민을 좀 잡아볼게요. 지금 장에 너무너무 좋고 거래도 너무너무 좋고 수급도 너무너무 좋고 방안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 전기를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죠. 오랫동안 갖고 왔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빼버리니까 속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장을 원체 긍정적으로 보니까 거래가 터져 있는 쪽 먼저 보자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 추이가 더 강화되면 또 거래도 수반되어 주면 하루에 뭐 100만 주 단위씩 터져주는 흐름이 연출이 되면 그러면 뭐 포트폴리오의 주력으로 넣을 수 있고 종목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 거기서도 이제 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기준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해석을 하지 않겠다. 결론은 뭐 마인드 컨트롤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힘들어 하면 힘든 거고 와 진짜 대박이다. 야 우리는 뭐 주력주에서 크게 문제도 없고 야 주력주 한미반도체 이번 주 좀 많이 맞았지만은 아유 뭐 수익도 우리가 어마어마했고 차익 실현도 했고 이야 뭐 주력주 끝내주네. 어제 하이닉스 뭐 6% 돌린 다음에 눌린 거 뭐 신고가 대비 눌린 봉또 얼마 없네. 끝내주네. 그러면 행복한 거야. 그잖아요. 그리고 뭐 변동성 종목 들어가 있는 쪽에 뭐 여러 종목에 수익도 있고 손실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이 지금 장에 뭐 수익이 많이 확장돼 있었던 상황이지 뭐 숨모시게 정리 못해서 HLB 최고점에 잡아서 고점 대비 뭐 30% 깨져가지고 피눈물 나고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자신감 가지시고 그 다음에 뉴스보다 초단타 들었어요. 보도자료 단타 하셨는데 어느 거 말씀이시죠? 삼성전자 얘들아 형이야 매출액 기준 영업이익 기준 매출은 컨센서스보다 좀 하향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마지막까지 나온 컨센서스보다 상향인 거고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현대로템 또 어떤 거 단타 들어가셨으려나? 하여간에 저 내용들 그대로 복사해서 올려드리세요 이쪽 방에 VIP 방에 케빈 선생님께서 저렇게 많은 좋은 내용들을 올려주셨는데 12시 58분부터 올려주신 거 싹 다 VIP 방에 올려드리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 포트에 대한 뭐 간단하지만 간단한 기술적인 분석 뭐 오묘하고 심오하고 그런 거 없어요. 눈에 보여지는 보조지표 활용은 수급이 들어왔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거지. 예?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휘황찬란하게 차트 복잡하게 안 만들어 놓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 모니터링 하는 분 아무도 안 계셔? 옆으로 올려드리시라고. 올려드리세요 옆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외부에 계신 분들의 기준 그리고 이제 VVIP 회원님들의 기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네이버에서 이제 윤정도 검색하시면 지금 요 전략도 이제 올려드릴 겁니다. 올려드릴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가시면은 그 동영상 전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 포트폴리오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전략, HLB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는 뭐 이런 전략 내용들이 쭉 진행이 돼 있고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하나마이크론, 제주반도체 어제 이제 하나마이크론 초대박 났잖아요. 그 우리는 전략 매도했죠. 근데 전략 매도할 때 어제 기준에서는 아이 무슨 주가 위에서 차익 실현하고 싶은데 뭔 위에서 차익 실현하고 싶어? 그게 최고점이죠. 어깨에서 팔고 싶어요 해놓고 꼭대기에서 팔고 싶어 하고
공식적으로 32,800원에 전량 매도가 됐잖아요. 근데 올라올 때 양봉인데 32,800원을 팔았다 그러면 바보 윤종도인 거야. 그게 아니라 고점 찍고 대밀릴 때의 흐름. 그래서 33,400원, 32,800원 요 기준이 전일 이제 뭐 차익 실현 기준으로 하나 마이크론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눌려 있는데 추후에 추이 추세에 수급이 더 들어올 건지 확인하면서 대처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내용들을 다 보시면서 기준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네이버에서 윤종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메인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연에 대해서. 강연의 부분은 일반인들은 지금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15석인데 이제는 일주일 남아 있는데, 그죠? 근데 이제 그 우리 VVIP 회원님들하고 또 메타방 또 VIP 회원님들 일정이 있으셔서 갑자기 뭐 강연을 잡은 것도 있지만 일정이 있으셔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리가 남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무료 회원님들도 뭐 한두 분, 두세 분 정도는 참여하실 수 있게 열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그 명단이 아마 수정돼서도 한번 올라왔을 텐데, 명단 제대로 된 거, 수정된 거, 뭐 디자인 수정해놨으면 디자인 수정된 거 한번 올려주시고, 그 명단도 좀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그 결국 근데 제가 올린 게 있구나. 지금 12분 거기서 이제 결제까지 다 마무리되신 분들은 10분. 그리고 요 10분하고 지금 마지막 이제 일정 그 확인하시는 분들 두세 분 더 계세요. 명단에 없으신 두세 분 더 계시고, 그리고 이제 메타방 그 기준도 2기 메타방은 여기 이제 강연에 참여하시는 분들 기준에서만 확정해서 메타방을 같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안타깝지만 이제 좀 어쩔 수 없이 메타방 운영 전략이나 이런 부분이 13일 날 강연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야 되니까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다음 3기 혹은 그 이후에 메타방 진행되면 그때 이제 좀 고려해 보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산 규모가 이제 뭐 1조 이상이신, 아니 1조가 아니죠. 1억 이상이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자, 나 VVIP 가입할래요. 뭐 길게도 하지 마. 한 달 하죠. 할인 받지 말고 그냥 정가 딱 내시고 한 달 하셔서 수익 내셔서 수익 내신 만큼 또 과금하시고 그게 낫지. 뭐 1억 이상이신 분들의 경우에 1억 이하이신 분들은 수익 내서 윤종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억 이상이신 분들, 1억 이하이신 분들 차이는요. 그러니까 금액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범위, VVIP 방으로 모셔야죠.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 밑에 나와 있으니까 강연에 VVIP, 그다음 메타방은 우리 유료 회원님들, VVIP 회원님들 또 강연에 오신 분들 위주로만 진행을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강연회에서는 메타방의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겸하고 두 번째 기준은 일단 어찌됐든 그 메타방 1기가 첫 번째 달 20% 목표 수익은 뭐 11거래일 만에 일단 도달이 됐어요. 11거래일 만에 20%의 수익은 넘겼었고 1월 29일 이후에, 그래서 이제 1기는 그 첫 달 한 달 신청하신 분들의 기준은 도달이 됐고 넘겼고, 그죠? 11거래일 만에. 그 다음에 50%의 수익, 두 달에 50% 수익을 목표로 했던 두 번째 기준, 신청자가 한 분 계셨었죠. 근데 어찌됐건 뭐 요 기준에 30거래일쯤에 도달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캡처를 제가 안 했던 거고, 어쨌건 3월 26일 날 도달이 돼서 청산이 됐고, 그다음 마지막 이제 기준인데 73%까지 어제 올라와서 오늘 뭐 제주 반도체를 사실 오버나이트를 했죠. 그랬고 오늘 오히려 강세 15% 정도 움직여주면 대단하겠다. 혹은 오늘 좀 보합이더라도 월요일 갭상승 이후의 흐름이면 뭐 3만 원대 위쪽에 오버슈팅 한번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조기 청산 되겠구나 했는데 아유 뭐 뜬금없이 오늘 맞아가지고 수익 범위가 61% 수준으로 많이 축소됐어요. 그나마 가격 반발력이 좀 있으니까 뭐 이 정도이고. 그래서 요 그 매매 따라기는 이렇게 기준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TS 버전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거를 괜히 바꿔놨네. LS 일렉트릭으로. 아까 기가 막혔는데 대한전선 여기 아마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HB 테크놀로지도 오늘 이제 검색기에 떴어요. 떴는데 이제 HTS 버전 갖고 계신 분들은 불기둥 AI 버전은 강연에 오시는 분들한테 고민을 해봐서 드릴지 여부를 고민을 해봐서 대처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탈퇴 종목이 지금 없어져 버리니까 여기 안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 이쪽 채팅방에서 찾아드릴 텐데, 변동성이 뭐 상상을 초월하죠. 대한전선이든 뭐 HB 테크놀로지든 그 뭐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이 그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은 이제 2조가 넘는 애인데도 뭐 프로그램 쪽에 매도 100만 주 단위 100억, 200억 막 순식간에 매도 매수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HB 테크놀로지도 지금 뭐 상한가까지 진입되고 이탈돼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까지 다시 차익 실현 이렇게 신호가 뜬 거고, 그 다음에 대한전선 진입 이후에 10.21인데 좀 식사가 좋아. 그냥 내가 확 그냥 막 그냥 이 녀석 몇 번을 얘기해서 30분 이후로 해서 재진입이라는 단어가 좀 보이게끔 하고, 고점에서 꺾인 부분에 탈퇴 신호 나온 것 좀 그것 좀 올려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오늘 뭐 할 게 그렇게 없는데 왜 윤정도가 문제야. 올리라고 해놓고 안 올라와 있으면 막 뭐라고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탈퇴 신호가 나와서 차익 실현한 것까지 올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없으면은 방송 녹화한 화면이든 봐가지고 그거 언제 찾나 그거를. 진짜 참 일일이 하나하나까지 다 중간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이걸 다 일일이 제가 컨트롤 해줘야 되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몇 번을 얘기해서 종목이나 많아요 오늘. 대한전선 포착되고 나서 뭐 10% 이상 막 쭉쭉 뻗어 올라갔으니 그 기준에서 조금 전처럼 올린 거에 대한 차익 탈퇴 신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탈퇴 신호가 나오면 그 탈퇴 신호까지 캡처를 해서 올려주세요라고 했으면 올려야지. 이 녀석은 확 그냥 진짜 스팀 열받아 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셔야 내가 검색기가 꼭 필요하구나 이런 기준을 잡으시잖아요. 그래서 9시 30분인가 10시 30분으로 딱 해놓으면은 제가 이제 이게 탈퇴되면 종목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탈퇴되기 직전에 차트를 클릭을 해놨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릭해놓은 상태에서 멈춰져 있으니까 탈퇴 신호까지 다 나와 있단 말이죠. 저쪽 컴퓨터에 지금 그게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 포착돼서 10%대 이상 그래 나서 고점 대비해서 밀릴 때 이런 식으로 탈퇴 신호 나와요. 최고점에서 탈퇴 신호 나와서 13,000원대 차익 실현하고 그 멋들어진 차트를 보여드려야지. 이 확 그냥 막 진짜 지금 그 식사 가셨고 나머지 계신 분이 못 잘라? 자르는 거 안 배웠어? 진짜 화가 나서 응? 뭘 안 배워?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몇 번을 얘기해 그거. 이거 HTS 하나 키워놓고 DB 거 안 켜놨어요? DB 거 켜놨으면 거기서 그냥 종목 하나 누르고 차트 나오면은 그거 캡처는 그거 하나 안 배워? 캡처하는 게 어려워? 응? 막말로 이게 고 퀄리티의 어떤 그 교육을 받아야 배울 수 있는 내용이야 이게? 몇 번을 얘기하는데? 화장실을 가든 식사를 가든 비워지게 되면은 변동성 나오는 종목들 캡처해서 좀 올리고 해야 되니까. 이거 하나 캡처해서 이거 하나 넣는 게 그 어려워서 못 배워? 그냥 막 진짜. 한국전력이 대한전선이 얼마나 못 들어져요. 막말로 이거 차트 없으면 가만 안 둘 거야 진짜. 오늘 다 그냥 엎드려 뻗쳐 시킬 거야 다. 이게 지금 13,390원이 아니라 대한전선이 얼마까지 올랐어요? 13,800원 아닌가? 820원이죠. 그렇게까지 올라왔는데 왜 안 잘르고 졸고 있었어 오늘 하루 종일 또? 그냥 막 그냥 진짜.
아까 제가 이걸 캡처해서 보여드렸었는데 캡처가 아니라 하여간에 찐 선생님께서도 우와 스타벅스 3만 원 감사합니다. 케빈 선생님께서도 홀드브루 TR 설마 제게 아니진 않겠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HTS 버전에서 매수매도 신호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강연에 오시는 분들만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HTS 버전은 일단 한 번 드리면 평생을 쓰실 수 있어요. 저희가 시스템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한 번 드리면. 그렇게 해서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진입, 탈퇴, 재진입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진입 여기서 나오고 뭐 탈퇴, 재진입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편입 단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3% 밀리면 뭐 손절 설정하고 그래 나서 고점 찍고 이런 식으로 상한가 찍었잖아요. 상한가 찍고 이제 미끄러지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 뭐 예를 들어서 복잡하니까 10시 이후에 뭐 땡겨서 기준을 잡아드리든 글씨가 뭐 안 보이긴 합니다만 깔끔하죠. 이제 진입하고 나서 수익 나고 탈퇴 신호 나는데 재진입 신호가 났다. 근데 우리는 시가총액 1조 미만도 20% 이상까지는 따라붙지 않는다. 됐죠?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요. 지금 이제 뭐 조금 제주반도체가 좀 특이한 그 흐름에 형성돼 있는데 일단은 하방은 좀 뭐 팔 만큼 빠른 건지 하방은 일부 잡혀 있고요. 위에 매도 잔량을 좀 쌓아놨어요. 일부. 그러니까 저거를 치고 들어올리면 거래가 수반되고 돌리는 흐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는 거죠. 누가 됐든 뭐 한 명이 만들지는 않겠지만은 누군가가 이제 뭐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그래서 매도 잔량이 쌓여 있어야 돼요. 매도 잔량이 쌓여 있고 매수 잔량이 제한적이어야 되고 밑에 지금 매수 잔량이 많기 때문에 또 떨어지는 물량 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시장도 빠르게 좀 안정화가 되고 돌려야죠. 돌리고 뭐 제주반도체 기준이든 다른 종목 전체적으로 돌려서 수급 범위에 거래가 수반되고 되돌리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를. 그렇게 해서 이제 5%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이제 이 유지 다음 주까지 보자의 기준인 거고 아주 특별한 장중 변동성이 아니라면 그리고 우리 메타방의 기준에서는 거래 수반되지 않고 26,800원, 27,000원 그 위쪽에 공방인데 거래가 20만 주 많이 양보한 겁니다. 5분봉 거래가 20만 주 미만이면 일단은 현금화도 고려를 하겠다. 영상 올려드립니다.